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뉴욕 증시 분위기 보면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 흐름, 종목별 영향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안녕하세요. 지수는 미국 증시 소폭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뭐 뉴스나 모멘텀은 좀 소강 상태였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워낙 네. 12월 초에 워낙 좀 급하게 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예. 한 3일 연속 내려가더니 어떻게 좀 반등했고 오늘은 실제로 하루 종일 큰 뉴스 자체가 없었습니다. 조용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에 그나마 주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정도로 마감됐습니다. 굳이 있다 그러면 어저께 이제 급반등했던 유가가 오늘 조금 소강 상태에 보이면서 에너지 섹터 주식이 조금 내린 거, 뭐 워낙 어저께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에 대한 반작용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값이 슬금슬금 다시 1,50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500달러 훅 올라간 건 아니겠고요. 1,450, 60, 그 정도에서 지금 80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에서 새로운 어떤 무역과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관련된 특별하게 새로운 뉴스 자체는 별로 오늘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씩 흘러나온 얘기 중에 좀 중요한 것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이슈에서 저희는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기술 이전 문제가 핵심이 아니겠냐 얘기했는데 지금 뉴욕의 미국 쪽에서 나온 뉴스 보면 그거보다는 중국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한 정확한 규모 이런 거 갖고 마지막 좀 다툼이 있다, 밀당이 있다라는 정도가 뉴스가 흘러나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죠. 아시다시피 12월 15일이죠. 추가적인 관세 인상이 예고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은 기존에 올린 거 관세까지 내리자 이런 거 갖고 지금 서로 다툼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영국의 1단계 합의의 성사 여부는 12월 15일 전에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극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미룰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언제라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테리 샌더베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소 좀 쉬어가는 모드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올해 주식시장의 S&P 500 기준으로 보면 한 27%, 다우가 거의 20% 가까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조정 국면에 나오더라도 뭐 이상한 건 아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얘기 나왔다시피 12월 15일 날 그런 관세 인상 예고, 그거에 대한 언저리에서 나올 만한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를 바라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아시는 운동화 레벨, 운동화 실제로 보면 운동화는 의류 포함해서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그 이하 Z세대에서 모든 의류 신발 포함해서 1위가 나이키인데요. 나이키가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회했고요. 목표 주가를 거의 한 20% 올려놨습니다. 95달러에서 115달러로 올려놨는데요. 이익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연평균 이익이 거의 19%가 나온다는 건데 이런 연평균이 19% 이익 나는 건 엄청난 성장인데요. 특히 여기에 가장 핵심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미국 바깥의 국가들에서의 선호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유통주 중에 좀 저렴한 좀 할인 매장 정도 대표되는 달러 제너럴과 파이브 빌러라는 곳이 있는데요. 두 개 모두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 긍정적 실적 발표했고요. 역시 두 군데 모두 2020년 어닝 가이던스를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인해서 다우 달러 제너럴당 1% 올라갔고요. 파이브 빌러는 거의 무려 5% 가까이 오늘 주가 급등했습니다. 물론 파이브 빌러는 일부 상품, 예를 들어 학용품이나 일부 라인에서 겨울왕국 2의 독점권을 갖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역시 호재 인식한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분위기 봤고요. 특징주 가운데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 있으면 몇 개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게 모르게 지금 중국 측에서는 오히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1단계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죠. 특히 미국 쪽 많이 관심이 가셔서 그렇지만 실제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인식되는 것이 바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입니다. 특히 이제 주가가 재미없었던 이유 가장 큰 요인 하나가 한 2달 전에 미국과 중국의 또 싸움이 격화됐고 말이 뭐 너무 심한 얘기 나올 때 트럼프 대통령이 디리스팅, 즉 상장 폐지까지 언급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더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관련된 대표적인 주식이 몇 개 있습니다. 알리바바 뭐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중국 내 그 소위 이커머스 전자상거래에서 이 업체 징동닷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두 여러분 아실 텐데요. 네. 이 세 개가 오늘 다 모두 뉴욕에 상장돼 있는데요. 주가 모두 2에서 많게는 3, 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역시 중국 측의 이런 기대감, 워낙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결국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의미하는 바가 있네요. 네, 이게 있겠고요. 시티그룹에서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250에서 300달러 꽤 많이 높여놨습니다. 연말에 애플 워치라든가 에어팟 프로 바로 이것을 소위 미국 애플에서 분류할 때 보면 웨어러블 기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3분기에도 50%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올해도 이번 4분기에도 우리식으로 보면 4분기입니다. 애플은 약간 기준이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번에 50% 이상 성장하면서 매출을 보면 100억 달러를 찍을 거란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라인들에서 아시다시피 에어팟 프로가 내년에 올해 대비 지금 또 100% 성장할 거라 얘기하면서 가장 핫한 섹터인데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반영하고 있고요. 어제도 저희가 구글의 레리 페이지 얘기 많이 했지만 그 분에 대해서 스티펠 증권에서도 사람이 그만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면서 뭔가 활기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제법 여기도 역시 많이 올렸어요. 15% 정도 목표로 올라가면서 기존에 1,325에서 1,525달러로 올랐고요. 구글은 지금 사상체 효과에 터치할 정도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예.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위원님, 알리바바가 지금 뭐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네. 이제 홍콩 증시 지난번에 상장을 했다고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람코도 뉴욕 증시 상장을 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일단 그거는 좀 확인할 텐데 보류하고 자국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한 나라 증시에 상장하면 다른 데 못 가는 것 아닌가? 네. 우리 기업이 물론 미국에 상장했는 건 이제 주식 예탁 증서 DRA 형태로 맞습니다. 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알리바바가 뉴욕에도 있는데 홍콩에 어떻게 상장하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예, 듀얼 리스트는 워낙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는 겁니다. 네. 미국 기업들 중에 유명한 기업들을 보면 뭐 프랑크푸르트라든가 영국의 런던에 된 기업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자기네가 상장하는 건 맘이거든요. 주주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자본금을 나눠주는 거니까. 나눠서 하는 거죠? 예, 나눠주니까 뭐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요즘 아람코 때문에 우리나라 이머징 마켓에서 주식 비중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 가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도움이 될까 해서 코멘트를 말씀드리면 일정 수준 그건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머징 마켓의 비중은 정해져 100이라는 포션이 정해져 있고 나눠 갖는 게임인데 우리나라는 아람코가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중 전체적으로. 그건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에 대한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중국은 워낙 자기네 시가총액보다 적게 시작했고 조금씩 올려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6개월마다 지금 MSC 한국 비중 줄어든다는 뉴스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 4, 5년 동안 계속 줄어드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새로운 악재일 수는 없고 다만 아람코가 들어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은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다만 다 끝나고 나면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판을 바꿔야 된다. 선진 증시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몇 년째 좀 답보 상태이고 실제로 가는 게 또 도움이 되냐 이런 논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예. 미국 증시 특징주 가운데 이제 국내 증시와 연결고리를 좀 찾아봐야죠. 네, 그 헬스케어 섹터 잠깐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헬스케어 섹터가 올해 봄만 하더라도 상당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실적은 좋아지는데 약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버니 샌더슨도 있고 엘리자베스 워렌이 워낙 메디케어 for all 우리를 보면 모든 국민 의료 보험인데 이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인식하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민간 좀 과격한 쪽에서 보면 민간 의료보험이 있는데 그러다 없애야 된다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버니 샌더슨과 사실 엘리자베스 워런인데 버니 샌더슨 아시다시피 이제 한 달 전인가요? 물론 별건 아니지만 스텐트 수술하면서 약간 몸이 좀 나이가 있으니까 그랬고요. 엘리자베스 워런은 워낙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실제로 공격을 가장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블룸버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으로 보시면 그 딱 이겁니다. 실제로 엘리자베스 워런의 지명도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요. 저것 때문에 국내 주식이 올라갈 이유가 있다는 건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린 말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한국에서는 관련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의료 기기 쪽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다.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래서 ETF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뉴욕 앤 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